1970년대 우리나라 해군은 2차 대전 당시 미국에서 건조된 전투함을 중고로 들여와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전투함들이 점차 노후화됨에 따라 새로운 전투함이 필요하다는 소요가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또다시 미국 중고 전투함을 들여오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위해 국산 전투함을 개발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75년 2000톤급 한국형 전투함을 개발하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긴 했지만 설계를 담당하게 된 해군 조함단과 현대조선은 입장이 매우 난처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소형 고속정을 건조해 본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2000톤급 전투함을 건조하기에는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함의 기본 설계는 미국의 건함 설계 회사인 JJMA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JJMA사와의 협상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투함 건조에 필요한 기술 이전과 완성된 전투함의 성능 보장을 그들에게 원했지만 JJMA사는 이것이 무리한 요구라며 거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절충안이 마련되었는데, 전투함에 대한 설계는 우리 해군 조함단과 현대조선이 담당하기로 했고, JJMA사는 기술 자문 역할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77년 해군 25명, 현대조선 32명, 선박연구소 5명으로 구성된 설계팀이 조직되었고, 이듬해인 1978년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현대조선의 설계 담당자들은 일반 상선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고 전투함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해군에서는 그들을 전투함에 승선시켜 견학을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해군 장교들은 조함과 관련된 각종 도서와 기술 규정, 규격 사항서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해 한국으로 보내주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1980년 4월 만재배수량 2200톤의 전투함인 울산함이 진수하게 되었습니다. 울산함 설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이 전투함의 건조가 우리나라 해군 역사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진수식은 매우 초라하게 진행되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배수량 2200톤의 울산함을 구축함으로 명명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한 4000톤 이상은 되어야 구축함으로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울산함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함의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구축함으로 명명했던 것입니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면서 울산급은 호위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울산급 호위함의 성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울산급은 76mm 함포 2문, 30mm 쌍열포 4문, 어뢰 6발, 폭내 12발, 그리고 하푼 함대함 유도탄 8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울산함은 함의 크기에 비해 상당한 과무장을 한 상태였는데, 이것은 울산함의 주 공격 대상인 북한군의 전투함과 간첩선으로 전투 시 일시에 대량의 탄을 발사해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울산급이 이전의 전투함과 다른 점은 바로 우수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시그널사의 WM28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 전자광학 조준 장치, 열 영상 장치, 레이저 거리 측정기 등을 장착하고 있어 거친 파도로 인해 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추진기관은 디젤 엔진 2기와 가스터빈 엔진 2기를 사용하는 코독 방식인데, 설계 시에는 최고 속도가 35노트일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실제 시운전 당시에는 37노트로 측정되었습니다. 1970년대 건조된 제비급 고속정의 속도가 38노트인 것을 감안하면 울산급은 고속정에 육박하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전의 전투함들은 최고 속력을 내기까지 무려 1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울산급은 단 5분 만에 최고 속력을 낼 수 있어 북한 간첩선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울산급은 당시로서는 최신의 전투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공 시스템입니다. 울산급은 DA-08 대공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으며 ULQ-11K라는 전자전 장비를 통해 적 대함 미사일에 대한 제믹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76mm와 40mm 함포로 VT 신관이 장착된 탄을 발사해 적 대함 미사일과 전투기를 요격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당시 선진국이 사용하는 함대국 미사일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선 한 척당 2,800만 불의 자금이 추가로 요구되어 국방 예산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도입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대공 미사일이 없었던 울산급은 1990년대 프랑스의 미스트랄을 도입하면서 최소한의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급은 현대조선, 대우조선, 대한조선공사, 코리아 타코마 등 4개의 조선소에서 총 9척이 건조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전투함 건조에 대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이렇게 성능이 우수한 울산급을 더 많이 건조해 해군력을 증대시키길 바랬지만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울산급 한 척당 건조 비용은 5,700만 불 정도였는데 이렇게 비싼 비용으로 우리나라 해군의 모든 전투함을 교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군은 하이로우 믹스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성능이 우수한 울산급이 각 지역 함대에 기함 역할을 하며 결정적인 순간 전투에 참여하고 평소 해안 경비와 간첩섬 탐지는 가격이 저렴한 초계함으로 임무를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979년 1,000톤급의 초계함 건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군 조함단과 조선사는 이전 울산급을 건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초계함은 외국 기술자들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우리 기술력만으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1982년 건조된 새로운 초계함은 동해함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동해급에는 76mm 함포 1문, 30mm 쌍열포 2문, 40mm 포 1문, 어뢰 6발, 폭내 12발이 장착되었습니다. 동해급은 울산급에 비해 무장이 다소 줄어든 것을 제외하곤 울산급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해 표적에 대한 높은 명중률을 자랑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함의 선형입니다. 울산급은 앞뒤 전장이 긴 형상을 하고 있어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는 형상이었다면 동해급은 전장을 짧게 한 일명 항아리 선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 해군은 미국에서 중고로 들여온 신성급 초계함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이 함은 항아리 선형을 하고 있어 악천후 시 파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해군 설계팀은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운용했던 신성급 초계함의 항아리 선형을 동해급에도 그대로 적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동해급이 4번함까지 건조에 들어갔을 무렵 해군 조함단장이었던 엄도재 대령은 동해급의 선형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초계함의 선형을 울산급과 같이 앞뒤가 긴 선형으로 변경하면 전장이 길어져 여유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함의 속도도 빨라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따라 초계함을 다시 재설계하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동해급과는 선형이 다른 초계함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항급 초계함입니다. 포항급은 동해급에 비해 전장이 10m 길어졌고 이에 따라 배수량도 100톤 이상 증가하게 되었으며 최고 속도는 기존 31노트에서 32노트로 향상되었습니다. 무장과 사격 통제 장치는 동해급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으나 액조세 대함 미사일이 추가로 장착되어 공격력을 강화했습니다. 무엇보다
거주 공간이 넓어져 장거리 항해 시 승조원의 피로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선형이 변경되면서 악천후 시 함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는 과제로 남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함 안정기입니다. 함 안정기가 장착되면 배가 흔들리는 것을 줄여주어 승조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984년 일본 함인 포항함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함 안정기를 시험해본 바 이것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확인되어 해군 조함단의 큰 도전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초계함 건조에 성공한 해군은 1984년부터 1992년까지 무려 24척의 포항급을 진수시켜 각 함대에 배치했습니다. 포항급은 여러 척이 건조되는 과정에서 대한미사일을 프랑스제 액조세에서 국산 해성으로, 어뢰는 미국제 마크 32에서 국산 청상호로 교체했으며 그 밖의 레이더와 전투 시스템도 성능을 향상시켜 나갔습니다. 이후 포항급은 원래의 건조 목적에 맞게 북한의 간첩성과 반잠수정을 격침시키기도 했고, 림팩 훈련에도 참가해 대한미사일 실사격을 성공시켰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함령이 30년을 넘어가기 시작하자 포항급은 서서히 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급은 충분한 무장과 자동화된 전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동남아시아나 남미 등 저강도 분쟁 국가에서는 여전히 활용성이 높은 전투함이기 때문에 상당수가 페루, 베트남, 필리핀, 이집트, 콜롬비아 등에 공유되었습니다. 현재 포항급은 거의 모든 함정이 퇴역하거나 해외에 공유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남은 광명함, 신성함, 공주함이 임무를 수행하며 퇴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호위함과 초계함을 건조한다는 것은 우리 해군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군력을 발전시키겠다는 조함단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독자적인 전투함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함 건조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